1961년 프랑스 파리. 죽음을 앞둔 한 여자가 간절히 기도를 올린다. Comme donc de la Vierge, de la Mère, je veux de ces ans. S'il vous plaît, aidez-moi à vivre le reste de la vie avec plus de bonheur.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올린 그녀는 바로 샹송의 전설 에디트 피아프였다. 나의 병사님, 밀러르, 아코디언 연주자, 빠담빠담, 장밋빛 인생,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등이 잇따라 히트하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프랑스의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 피아프 이전에도 피아프는 없었고 피아프 이후에도 피아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칭송받을 만큼 20세기 최고의 가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에디트 피아프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에디트 조반나 가시옹이었고 1915년 12월 19일 프랑스 파리 벨리빌 거리 72번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태어난 직후 서커스 고개사인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징병되면서 집을 떠났고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기 버거웠던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버려 에디트는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15살의 어린 나이에 거리로 나서 노래를 부르며 행인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했다. 147cm의 작은 키에 부서질 듯한 가냘픈 몸이지만 혼을 다해 부르던 에디트의 노래는 어느덧 행인들을 사로잡았고 그런 그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다. Pourquoi pas travailler avec moi? 에디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뮤지컬 자니스의 사장 루이 레플레. 루이 레플레는 에디트에게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루이 레플레의 제안을 받아들인 에디트는 자신의 작은 체구를 빗댄 작은 참새라는 뜻의 프랑스 서구인 피아프를 붙여 에디트 피아프라는 예명으로 가수로 데뷔한다. 작고 초라한 외모, 그러나 풍부한 성량과 상처받은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는 대중들을 순식간에 매료했고 그녀는 당대 스타였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와 빈 크로스비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 정도로 엄청난 부와 인기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며 성공을 이어갔던 것과는 달리 그녀의 애정관계는 늘 불행했다. 동료 가수 이브 몽탕과 헤비급 복싱 챔피언 마르셀 세르당, 샹송 가수 자크 필 등의 남자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녀를 두고 떠났던 것이다. 그래서 에디트는 사랑을 잃은 고통을 잊기 위해 하루하루 술과 약에 의존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 후 45세가 된 해 1961년 4월 10일 지방 순회 공연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녀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자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녀는 마지막 생을 조금만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병실로 찾아오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디트 피아프의 향송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한 남자가 찾아온다. 그는 테오파니스 람부카스였고 그리스 출신인 25살의 젊은 청년이었다. Bonjour Madame Piaf, je suis un très grand fan de vous. J'espère que vous irez mieux rapidement. Puis-je vous rendre visite de temps en temps?
그 후 테오 파니스는 에디트 피아프의 병실을 자주 찾아왔으며 Madame Edith Piaf. Félicitations pour votre retour à la maison en bonne santé. 에디트 피아프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찾아와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테오 파니스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Je te dis que ça allait. Que tu le crois ou non, je suis le meilleur coiffeur de ce salon. Je vais te faire la plus belle coupe au monde. 그럼에도 테오 파니스는 에디트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도록 도왔으며 L'alcool est mauvais pour ta santé. Voici une très bonne assiette que j'ai préparée pour toi. 알코올 중독이었던 그녀가 술을 끊도록 도왔다. 그렇게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테오 파니스의 모습에 에디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느덧 21살이나 어린 그를 사랑하게 된다. Monsieur Théo, y a-t-il un souci? Franchement, c'était le rêve de mon père d'être barbier. Mon rêve a toujours été d'être chanteur. Tu sais, c'est le rêve s'est réalisé un jour. Pardon? 그런 가운데 에디트는 테오 파니스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가 꿈을 이루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한다. À quoi ça sert l'amour? On raconte toujours. Qu'est-ce le problème? Chaque fois que je monte sur scène, je suis nerveux. Chanter une chanson avec les mots de l'envier, il te peut disparaîtra. 테오 파니스의 무대 공포증을 고치도록 도왔으며 Si tu veux entrer en chanteur, tu divorces un nom qui est facile à retenir. Théo Sarapo, c'est bien? Théo Sarap? Oui. J'adore, mais ça veut dire je t'aime en grec. Comment le sais-tu? 심지어 그에게 테오 사라포라는 새 이름을 지어준다. 그런데 테오 사라포가 데뷔를 앞둔 어느 날 J'ai quelque chose à te dire. Edith, veux-tu être ma femme? 에디트는 테오에게서 놀랄만한 고백을 듣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Théo, tu m'invites de ma vie telle mais belle, mais s'il vous plaît, vous retrouvez une femme de meluche. Je suis monsieur.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젊은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거절했는데 Edith, je t'aime. 그녀가 에디트! 거절했음에도 테오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에디트! 사랑을 고백했고 Très romantique, Je ne sais pas assez belle et bien travail pour toi. Sarapo. Par rapport. 결국 그의 진심을 알게 된 에디트는 그의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허락하는데 그런데 에디트와 테오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죽을 병에 걸린 47세의 에디트와 21살이나 어린 테오의 평범하지 않은 사랑에 대해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출세욕에 사로잡힌 테오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인 에디트 피아프를 뻔뻔스럽게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1962년 9월 25일 에디트 피아프는 올랭피아 극장 무대에 선다. 테오. 그리고 연인 테오와 함께 사랑이란 그런 거지라는 새 곡을 선보이는데 비록 지난 날들의 사랑은 모두 이별과 고통이었지만 그래도 테오를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해보니 사랑은 할 만한 것이라는 자신의 얘기를 담은 노래였다. 에디트 피아프에게 찾아온 마지막 사랑에 관한 이 노래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공연을 통해 테오를 파렴치한 남자로 몰았던 언론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10월 9일 에디트 피아프와 테오 사라포는 수많은 팬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린다. 하지만 행복했던 신혼생활도 잠시. Je t'aime, Théo. 에디트 피아프는 폐수종에 걸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혼한 지 1년 만인 1963년 10월 11일에 세상을 떠난다. 48번째 생일을 2개월 앞두고였다. 테오는 에디트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도 그녀를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공개된다. 테오 사라포가 에디트 피아프의 임종 사진의 보도에 대한 독점권을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라잘레프 언론사에 팔았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에디트 피아프의 죽음을 경제적으로 최대한 이용했으며 그동안 에디트에게 보여준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런 비난 가운데 2개월 뒤 테오 사라포는 쌍송 가수로서 자신의 첫 순회 공연을 시작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수로서 데뷔한 것이 아니냐는 대중들의 계속된 비난 속에서도 그는 공연을 계속했고 가수로서의 삶을 이어간다. 그리고 7년 뒤 1970년 테오 사라포는 리머주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 그의 나이 34살이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에디트 피아프가 세상을 떠난 후 수억 원 상당의 빚이 테오 사라포에게 남겨졌다는 것이다. 에디트 피아프가 테오 사라포를 처음 만났던 당시 술과 약 등으로 많은 돈을 써서 무일푼이었고 심지어 엄청난 부채에 시달렸었는데 테오가 그 돈을 갚으려고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를 돌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에디트 피아프에 대한 테오 사라포의 사랑은 진심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테오 사라포는 프랑스 유명인들의 공동묘지인 베를라쉐주에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연인 에디트 피아프 옆에 묻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죽음을 앞둔 에디트 피아프에게 나타난 마지막 사랑 테오 사라포. 병들고 쇠약해진 여자와 21살이나 어린 남자의 사랑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많은 편견과 의문이 있었음에도 테오 사라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던 에디트 피아프와 그런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테오 사라포. 에디트 피아프도 테오 사라포도 서로에게 있어
최고의 사랑이 아니었을까.